정의원 국무총리님과 부총리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진력을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나 출산율, 자살률,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 비율, 부담률, 미혼율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경제 성장률이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정인이나 특정 부처가 이러한 산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와 정부와 또 많은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보이지 않는 길을 찾는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부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시면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하고 실적치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은 정부도 하고 국회 예산처도 하고 KDI도 하고 한국은행도 하고 또 민간 연구기관들도 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그 전망치와 실제의 그 오차 범위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는 이 정도면은 뭐 큰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예, 말씀인 대로, 정부로서는,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전망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에 대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들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표에 보시다시피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물론 그 전에 너무 저성장한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대부분에서 큰 급변 이런 게 없으면은 그 오차 범위는 상당히 근접한 수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정책을 하면서 집값 상승률이나 또 거래량을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오차율과 다른 기관 간의 오차율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는 지난 5년간 2.33%의 오차가 있었고 민간 연구원의 경우에는 무려 1% 가까이 낮은 1.37%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 오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오차는 결국 세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정 전체 운영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예상률과 민간 기업의 예상률의 차이가 나는 원인이 그 예측하는 기준은 똑같은데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은 민간 기업이 보는 기준하고 정부가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률의 차이가 사실 이게 100에서 2, 3%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은 4.5%를 전망했는데 2%밖에 성장 안 했다는 거는 50% 이상 틀려버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차이가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지금 금년도는 3.9%, 내년도는 4%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정부에서는. 아닙니다. 금년에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아, 예. 3.7%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최근에는 하반기에서 약간 있어가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4%를 목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저는 뭐 몇 프로를 전망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고 전망치하고 실적치가 차이 났을 때 그 후유증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좀 더 현실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데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로서는 경제가 단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조금 어떤 조금 정책 목표 비슷한
그걸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간은 그냥 책임 있는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보지만은 정부는 이런저런 정책 수단을 써서 그때 당시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면은 약간 좀 올리는 정책 수단을 쓰는 것 전제로 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예. 만약에 경제가 너무 지금은 최근에는 그런 경향 거의 없습니다만 과거에 굉장히 경기 과열 경험했던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부는 여러 가지 쿨다운 정책을 전제로 조금 낮게 또 가져가고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목표 지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다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건대는 우리나라는 대여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변수에 의해서 그 실적치하고 전망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성장 일이 나오게 되면은 세수 전망치가 나오고 그 세수 전망치에서 일정 부분을 가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부 그거를 전제로 해서 지출 계획을 짜는데 실제로 연말을 가보니까 돈이 안 들었다. 이거는 또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는 세수가 얼마쯤 되겠다. 그렇다면 세수의 몇 프로를 우리가 테이크하니까 우리 수입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애큐리시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 보는 거죠. 지금도 그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표 1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제 정부도 엄청난 고심을 가지고 부총리께서도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경제 현장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중물이라고 표현되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가계소득도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나 또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간단한 표를 보면은 우리 정책의 어려움이나 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0년부터 96년까지는 경제 성장의 3대 요소 중에서 수출, 투자, 소비가 상당히 골고루 기여를 했는 반면에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수출만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투자나 또 소비 부분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지난번 정부에 또 장관을 하셨지만은 교육이나 또 의료, 관광, 또 금융 부분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서비스 분야 개방, 개혁 또 법을 고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거의 10년째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나 소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부가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똑같은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설 교통 분야의 3조 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충분히 합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 특히 의료 분야는 업역 간의 갈등이 주 원인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처리를 늦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업역 간의 갈등이 너무 생기니까 국회에서 법을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예. 또, 충분히 갈등 해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정의원 여야 의원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수출이나 투자나 소비 이 3개의 요인 중에서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상으로 관련된 걸림돌들을 의회가 주도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상으로 10대 대기업들이 수많은 유보금을 갖고 있지만 국민 경제에 잘 흘러들어지를 않고 소비를 하고자 하는 가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는 실정이니까 결국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부유층들이 자기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돌파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그 연목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래저래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건설 분야는 행정 내부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약 관계인 최저가 낙찰제라든지 우리 존경하는 김상규 조달청장님 나와 계시기 있습니다만은 실적 공사비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총사비 문제를 간소화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행정 규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총리님. 그런 점들이 빨리 하루 다 같이 개선이 돼야 투자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지금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타협을 해서 통과시켜줘야 될 법안은 대충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로 지금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이미 30개라고 해서 네. 요청을 오래전에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취약계층 보호 문제도 있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 부동산 쪽은 분양가 상한 규제 문제나 네. 그다음에 재개발 초과 이득 폐지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아까 의료 말씀하셨는데 이 보험회사가 예를 들어서 외국 의료 관광객을 모집을 해올 수 있도록 하는 네. 뭐 그게 업역하고 무슨 저는 무관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이랄지 지금 외국 관광객 의료 관광객 오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동 지역의 UAE 같은데 이런 데는 환자 한 명 유치하면은 여기 국내에 떨어지는 게 1억 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게 무슨 의료 직역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그리고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멀리 오는데 호텔이 부족해서 난리 아닙니까? 네. 호텔 짓는데 그게 무슨 학교 학생들하고 무슨 호텔이 또 요즘 무슨 유해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호텔에 못 짓게 하는 그런 규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소위 본질하고 무관한 그런 논쟁을 위한 논쟁에 가로막혀서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고 또 지금 창조기 문제다 그렇게 해서 크라우딩 펀딩 이거 지금 소액 다수를 모아서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이걸 왜 못하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표 1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집약하는 표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지난 75년부터 97년까지는 8.1대 8.1로 비슷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치명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1.7대 18.6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투자를 하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기업들입니다. 개인은 가난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소비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 기업들이나 본유층이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걸림돌 제거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통계는 분석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런 현상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좀 최근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랄지 정보통신혁명이랄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그런 그로 보아집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처방이 가계소득 정대세제 3대 패키지라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너무 기업에 강제적으로 강요를 하게 되면은 기업의 자율성 문제나 또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또 외국으로 가버리는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가계 소득 정대를 위해서는 임금이 어느 정도 생산성 범위에서는 좀 올라가야 되겠다.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 상승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3.8%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또 과거 평균보다도 임금을 좀 더 올리면 심지어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 이런 그런 부분 정책 이런 거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 이런 부분도 지난 정권에서는
한 5% 내외 인상했습니다만은 이전부 들어서는 한 7% 이렇게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고 또 비정규직 문제도 이렇게 보완을 하고 또 소상공인 문제나 이런 자영업 이런 쪽도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가계 소득이 조금 늘어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지금 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표를 보여주시죠. 지금 옛날 중국에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경은 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환경을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충분히 소비를 하면 가난한 사람은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백성의 편안한 삶과 생업을 진작시키고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 나와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나 실상이 뭔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한쪽에 혜택이 돌아가는 나무 쪽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난국을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의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일학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